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보석감정사 45회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문제죠.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깨짐에 대한 저항성이 방향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을 방향성 경도차라고 하고요. 모든 보석은 다 방향에 따라 경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맞는 예문이고요. 자, 2번. 모든 보석에 비해 인성이 가장 높다. 이게 틀렸죠. 인성은 터프니스라고 해서 충격에 저항하는 정도거든요. 인성이 제일 높은 보석은 제이다이트와 네프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22번. 다이아몬드의 비중은 이건 단답식으로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죠. 비중은 3.52. 22번의 답은 3번이고요. 그러면 굴절률은 2.42. 다이아몬드의 분산도는 0.044. 이렇게 단답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23번. 클래리티 등급을 물어보고 있죠. 자, 숙련된 등급자가 10배 확대로 발견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인클루전, 아주 작은 인클루전 그랬으면 VVS일 텐데 아주 작은이니까 얘는 V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이고요. 24번. 마스터스톤. 다이아몬드의 컬러를 볼 때 아주 중요한 기준석이죠. 부적당한 거, 적당하지 않은 거죠. 자, 1번. 이 정도 파빌리언 깊이 괜찮습니다. 자, 2번. 이렇게 높은 크라운 높이를 가진 다이아몬드는 없죠. 일반적으로 16% 이하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25번. 라운드 브릴리언트가 1캐럿일 때 일반적인 직경은 바로 6.5mm가 되겠습니다. 25번의 답은 3번이고요. 26번. 인클루전에 대한 문제네요. 연마 후에 다이아몬드의 표면에 노출되어 남아있는 15개의 인클루전이 있어요. 이것을 암기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5개의 인클루전 중에서 이런 연마 후 표면에 노출되어 남아있는 크리스탈을 뜻하는 것은 바로 노트가 되겠습니다. 26번의 답은 2번이에요. 27번. 작도, 다른 말로 플로팅에서 흑색으로 그리는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작도의 색상은 총 3가지예요. 인클루전은 적색, 블레미시는 녹색과 흑색, 그 중에 블레미시 중에 엑스트라 패신만 흑색입니다. 27번의 답은 2번이고요. 이 플로팅 중에서 이 부분,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엑스트라 패시시 되겠습니다.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28번. 주대칭성, 다른 말로 주요 대칭성. 보면은 자, COC, OR, TG. 답은 1번입니다. 여기에 웨이브 거들하고 TOC까지가 바로 주요 대칭성이죠. 28번의 답은 1번입니다. 29번. 다이아몬드에 대한 설명 중 512는요. 다이아몬드의 형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형광이 스트롱이나 베리 스트롱일 때 다이아몬드가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이죠. 답은
2번입니다. 30번 라운드 브릴리언트의 테이블 퍼센트. 다이아몬드의 거들 직경은요. 거들 직경은 원형 같지만 사실은 약간의 오차가 벌어지죠. 그래서 거들 직경을 여러 번 잽니다. 그래서 거들 직경의 가장 작은 치수와 가장 큰 치수를 재서 나누어서 테이블 사이즈를 측정하죠. 3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페어 형태 팬시 컷 다이아몬드에 대해 물어보고 있죠. 가장 선호되는 길이와 폭의 비율은? 자, 1대1이면 이 페어 형태는 물방울 다이아몬드거든요. 물방울인데 1대1이 나올 수가 없죠. 자, 2번은요. 1.75에서 2.2 너무 길죠. 너무 길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3에서 1.66 1.66은 괜찮은데 1.33이 너무 짧아요. 자, 1.50에서 1.75 요게 가장 적당하네요. 31번은 그래서 길이와 폭의 비율이 4번이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2번 마스터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인 컬러를 보는 조건. 자, 다이아몬드의 컬러가 이 마스터보다 짙고, 그러면 마스터 아이 효과에서 이 마스터보다 짙으면 이 컬러라 하더라도 왼쪽에선 짙게 나오죠. 오른쪽에선 약간 밝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컬러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G 마스터보다 옅은 경우는요. G일 수도 있고 그 위에 F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에 보니까 2번과 3번을 놓고 많이 헷갈리실 텐데 2번이 정답입니다. 2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3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스터 아이 효과예요. 33번 가장 높은 등급, 컬러에서 가장 높은 등급은 당연히 D 컬러가 되겠습니다. D 컬러, 무색이죠. 33번의 답은 1번입니다. 34번 컬러 필터 첼시 컬러 필터를 물어보는 문제죠. 첼시 컬러 필터에서 핑크 또는 적색으로 보이는 보석은 이죠. 이건 주로 암기가 필요한 문제인데 1, 2, 3, 4번 중에 어벤츄링 쿼츠가 첼시 컬러 필터로 봤을 때 핑크 또는 적색으로 반응을 합니다. 34번의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크리소프레이즈, 염색 녹색 쿼츠, 그리고 제이다이트는 일반적으로 녹색으로 보입니다. 즉 무반응입니다. 35번 자외선 형광기의 장파에서 강한 적색을 띠고 형광이 굉장히 심한 보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플럭스 내포물이 있답니다. 자, 플럭스로 만들어지는 보석은 두 가지죠. 에메랄드와 루비. 그럼 골전류를 알 수 있다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1.762에서 1.770은 주로 커런덤의 골전율이죠. 답은 2번의 합성 루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합성 루비와 천연 루비의 자외선 형광 사진입니다. 이 중에 아주 밝게 빛나는 요 가운데 보석들이 바로 합성 루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두운 천연 루비가 되겠습니다. 36번 산호의 열반응 검사. 자,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검사법인데 냄새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산호 같은 경우는 주로 흑산호에서 단백질 타는 냄새가 납니다.
흑산화의 주 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이죠. 자, 향 타는 냄새, 이거는 주로 호박, 엠버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석탄 타는 냄새, 이거는 제트, 화석화된 나무를 물어보는 문제죠. 합성수지, 이건 플라스틱, 호박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6번의 답은 1번이에요. 단백질 타는 냄새, 흑산화입니다. 이렇게 열침법, 침을 불에 달궈서 보석에 이렇게 찍어보고 나오는 냄새를 맡는 방법이죠. 열침법이라고 합니다. 37번 화학검사, 실제로 하지 않는 검사법인데요. 물과 염산을 10대 1로 희석해서, 자, 발포, 기포가 나오는 현상, 즉 탄산염 보석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 중에 탄산염 보석은요, 바로 칼사이트가 되겠습니다. 37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사진에서 보시는 보석류들은요, 바로 탄산염 보석류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보석이 바로 칼사이트, 방해석이고요. 여기 있는 원석이 아라고나이트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산호고요. 그리고 진주와 모페, 그리고 로드크로사이트, 말라카이트, 이 보석류들이 바로 탄산염 보석이 되겠습니다. 염산에 발포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38번 분광기 문제죠. 옳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광기 검사법은요, 투과법, 외부반사법, 내부반사법 이렇게 있어요. 굴절법은요, 굴절률이죠. 굴절률. 38번의 답은 2번 굴절법이고요. 이런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석이 아주 작고 투명해요. 이런 것들은 주로 내부반사법. 보석이 불투명할 때 외부반사법. 보석이 빛이 충분히 투과할 정도가 되면 투과법,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39번 자외선 형광 검사,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보석은 아까 루비 보여드렸죠. 루비 아주 강하게 적색으로 보입니다. 자, 엠버, 진주, 알만다이트가 있는데 형광 검사에서 이런 형광성들을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철 성분이 들어가면 자외선 형광이 나오지 않는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알만다이트는 발색 원소가 바로 철이죠. Fe. 그래서 알만다이트 가닛은 자외선 형광 검사할 때 형광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40번 편광기의 구조에 대해 물어보고 있죠. 편광기 상부와 하부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고요. 상부는 애널라이저고요. 하부는 폴라라이저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사진 보시죠. 이 위에 게 애널라이저고요. 이 밑에 필터가 바로 폴라라이저입니다. 자, 여기까지